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대단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흐름 자체가 좀 좋지가 않고, 기존에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미국 대선, 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전체적으로 실적은 대단히 좀 좋지가 않고,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부각이 좀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 프랑스의 재봉쇄, 독일의 부분 봉쇄 결정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 코비드19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전체 증시의 급락이 연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3월에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몰랐던 위험이 갑자기 공개가 되게 되면 주가는 과도하게 급락하게 돼 있는데 기존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미 학습 효과가 있고 2차 팬데믹에 대해서 트윈 팬데믹에 대해서 전망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글로벌 주요 증시가 뭐 생각보다는 충격을 좀 덜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양대 매수가 좀 실종된 상태에서 이 개인 매수세만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좀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 양도세 기준 대주주 요건이 3억 그로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계속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일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래도 좀 반등이 좀 나왔던 이유는 유예 가능성, 대주주 요건 3번 유예 가능성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고 오후 증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심리에 따라서 좀 완화되고 상승폭이 제한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거래소는 좀 약한 그런 부분을 연출이 된 거죠. 그래서 좀 금일 전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 중에서 어려운 시장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단기적 트레이딩보다는 차곡차곡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최근 이슈 내에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뭐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관점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유럽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이죠. 이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6,037명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또 소식도 전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트 집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확진자 수는 세계 5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코비드19 확진자 수의 빠른 증가세에 따라서 상당히 좀 더 문제가 되고 있고 급기야는 전일에 프랑스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식당, 술집 이런 부분까지 다 봉쇄가 됐기 때문에 전일에 미국 시장도 엄청난 또 급락이 나왔고 금일 오전에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는 견조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아무래도 추가 부양책의 합의인데요. 미국 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 후보의 대선을 앞두고 지금 상당히 지금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조 바이든 후보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거죠. 예, 앞서고 있는 상태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에 추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후에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최대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역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금일 오전 같은 경우에 시장을 좀 바라다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전일 미국 시장 하락과 글로벌 증시 급락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축소를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세 업종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거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진단 키트입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기존에 한번 상승이 나온 후에 주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재차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유럽의 코로나19 2차 유행 우려에 이제 고강도 봉쇄 움직임이 있다라고 기 말씀을 드렸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통제 불능에 따라서 12월 1일까지 거의 뭐 한 달 조금 넘게 봉쇄 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코비드19 재확산에 따른 진단키트 수출 지속 기대감이 다시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EDGC라든가 바디텍메드, 수젠테 최근에 뭐 한번 올랐다가 기존 영상에서 또 시젠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또 수익을 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주식들 많습니다. 뭐 수젠책도 있고 이런 정보도 좋은데, 저는 특히나 더 한번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 바디텍 매드가 좀 더 저는 저평가되어 있고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진단 업계에 제2의 시젠 뭐 이런 느낌인데요. 어쨌건 이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부각받는 이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1998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면역 진단 키트와 장비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많은 진단 기업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에 인해서 갑자기 급격한 매출이 발생한 것과는 달리 바디텍 매드가 이미 수출 위주의 진단키트 및 장비 매출이 발생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덜 주목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이 싸다라는 측면하고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제 바디텍 매드가 점차적으로 해외 수출 쪽에 어떤 그 항체 진단 제품들 수출이 좀 시작이 되면서 매출의 기여도가 이런 부분들이 높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진단 키트 관련된 주식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는데, 바디텍 매드 한번 뭐 간단하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바디텍 매드. 네. 자, 바디텍 매드 금일 대비해서 무려 4.78%나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최근 이제 성장성,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조금 쪼그라든 맛도 좀 있어요. 근데 뭐 수급과 차트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서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그래도 조금 그랬던 부분이 자사주 규모 예, 어떤 처분 결정이 있었던 부분이 시장에 약간 충격을 줬습니다만은 이게 2억 6,900만 원에 이제 그치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시장 영향 미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이제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우리가 지난 그 3분기에는 매출이 좀 감소할 것이다라고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계속해서 2차 팬데믹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매출이 또 증가할 거다, 수출 통관 데이터가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ROE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이 바디텍 매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2,900원 정도 하는데 뭐 44,000원 뭐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고, 계율 한 33% 정도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차트적 관점에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좀 다이나믹합니다. 올랐다가 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재차 이렇게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수급이죠. 외국인들이 기존에 좀 매도했다가 최근에 좀 매수해주는 어떤 그림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기관마저도 매수가 좀 들어와준다,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전반적인
그건 좀 말씀을 드렸고, 큰 그림에서 이 바디팅 매드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차트상으로 한번 가늠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보면은 지금 사실 약간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렇게 기로에 있는데, 어쨌건 이제 종 고점까지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31,500원 정도의 지지가 계속해서 확보가 된다면은 뭐 그 다음에 어려운 자리가 이제 34,600원인데, 이 부분을 업사이드가 통과된다면은 뭐 전 고점까지는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약간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되, 어려운 구간을 어떻게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돌파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대응하시면은 그래도 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 크래프톤 관련주들인데요. 요거는 뭐 아주 IB 투자라는 회사가 이렇게 그 상승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매매 잘 하시는 분만, 이벤트 드리븐 많이 참조해서 투자하시는 분만 아이주 IB 투자 이런 종목들, 뭐 TS 인베스트먼트, 뭐 벤처 캐피탈, VC 관련된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코리아 센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제가 기존부터 관심을 갖고 대응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하반기에 최대 실적 경신 전망이 나와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좀 정리를 좀 했는데, 이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아마존과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규모 면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아마존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코리아 센터는 이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전문 업체로서 뭐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도 최근에 그 통계청에 따르면은 온라인 쇼핑 거래 총액이 지난 8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총 14조 3,8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5% 이제 급증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코로나19 확진자 급격히 증가했던 뭐 지난 3월과 8월 이 대비한 부분인데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그러면 코로나19가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뭐 온라인 쇼핑에 대한 우리의 생활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온라인에 대한 어떤 쇼핑 이런 부분이 주목되는 한 뭐 해당 기업은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온라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이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 4월 경우 3월 대비 온라인 쇼핑 매출이 49%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 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글로벌 소비자들의 소비의 방향, 소비 성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코리아 센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코리아 센터가 무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주당 2주를 받는 컨셉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현재 지금 그 권리락이 됐기 때문에 한 주 갖고 계신 분들은 플러스일 거예요, 수익이. 그런데 지금 상장일이 11월 20일이에요. 11월 20일.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지금 좀 그 투자 전략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예, 어떻게 고민하셔야 되냐면은, 장기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또 신규 상장이 되면 주가도 빠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하게 되면 주가 올라가는 경향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현재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현재 주식을 보유를 하고 추후에 또 추가 물량을 받고, 주가가 추가 11월 20일 추가 상장 후에 주가가
저평가 국면이 진행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뭐 6개월, 1년, 2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중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컨셉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중단기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일 같은 경우 무려 17%를 올랐는데, 자 보십시오. 수급적인 현상을 보면은 외국 기관들은 계속 팔았죠. 그 누가 계속 샀습니까? 개인들이 사는 거예요. 왜? 주가 올라가니까. 생각이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20일 전에 현재 갖고 계시는 물량, 그거는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 실현한 금액을 현금으로 좀 보유를 하시고 11월 20일 에 신규 상장 종목 2주를 받게 되면 주가가 하방으로 좀 떨어지면서 약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럴 때 갖고 있는 현금을 저가에서 추가로 매수를 해서 좀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취하고 중장기로 다시 또 보유하는 전략을 취한다면은 아주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뭐 성장성과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본에도 금일 그 상승을 한 이유도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전문 업체로서 이 업체 코로나19가 가속화가 되면 온라인 쇼핑 문화가 정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최근에 유한타증권에서 한 3만원 정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 무상증자 권리락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쨌건 현재로서는 상당히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회사다, 긍정적인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판단하시면은 좋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또 투자 포인트가 있는 기업들을 보면 SK케미칼인데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지난번에 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임상이 좀 재개가 좀 되는 것으로 좀 얘기가 나와 있고, 특히나 더 이 국내에 신속 허가 절차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SK케미칼의 주가 상승은 이유 있는 상승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 임상 거의 마무리가 됐고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주목받는 거고, 특히 다음 달 미국 FDA에서 임상 결과를 제출하고 12월 긴급 사용 승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도 임상을 3상을 다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부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일약품, 제일파마홀딩스, SK케미칼 이런 종목들을 주목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더불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좀 보면은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36만 3천원이에요. 36만 3천원인데 시장에서는 50만원까지 정도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지금 이론상으로 보면 한 37% 정도 남아 있고, 영업이익률 5%가 높고 ROE가 32가 넘으니까 대단히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성, 수익성이 있고 수급과 차트가 최근에 좀 다시 한번 더 개선되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차트적인 부분도 보시면은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좀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컨셉이 나와줘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했다가 최근에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차트는 이렇게 이제 흐름을 잡아가는 초기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사이드도 남았고 기대감도 있고 또 수급적인 요인도 괜찮으니까 SK케미칼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일 마감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주식 양도세 기준 대주주 요건 이런 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또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을 해서 요거는 이제 11월 3일 이후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당분간은 시장이 좀 좋지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종목 쪽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만 좀 이렇게 좀 뽑아보는데 그 지금 현재 좀 주목을 좀 할 수 있는 거는 글쎄요. 저는 이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이 아모레퍼시픽이 이 금일 좀 주목받기 좀 시작했어요. 3분기 영업이 컨센서스가 약 29% 상회를 했다라는 거고, 아시아 중심의 해외,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라는 것은 중국을 얘기합니다. 중국의 영업이익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 출수, 이건 구조조정을 얘기하는 거죠. 구조조정.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모레퍼시픽의 기존 오프라인 구조조정과 미국 이니스프리 전 매장 철수 계획을 하고 디지털과 MBS 채널을 통해서 모바일 채널 얘기하는 거죠. MBS 채널 그리고 디지털,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영업 형태를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중국 쪽에 수익이 나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확보가 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포인트까지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차트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뭐 강한 흐름은 아닙니다. 강한 흐름은 아니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약합니다만은 기관들의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ROE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성장성이죠.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최악의 매출의 바닥이 올해 2분기였습니다. 2분기 이후에 서서히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는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16만 5천 원인데 20만 7천 원 정도가 목표가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만 7천 왜 나왔냐면 뭐 20만 원도 있고 23만 원도 있고 24만 원도 있고 19만 원도 있는데 평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평균치 대비해서 계율은 한 25.5%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제 서서히 좀 주목을 할 때도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세력들의 어떤 수급 현상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누적 순매수치가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많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금액 단위로 해도 이렇게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많다는 것을, 주문 건수가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력들도 하루 종일 오늘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됐다는 거. 그래서 주가 상승폭은 전일 대비해서 2.48이지만은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하고 중장기로 좀 봐도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조심스럽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근에 시장 상황이 대단히 좀 좋지가 않은데 그래도 항상 좋은 종목 쪽으로 이렇게 나의 자산을 분할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셔야 되거든요. 기업 이슈가 있는 종목을 투자를 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은 거래량이 많은 쪽, 모멘텀이 있는 기업 쪽으로 이동을 하든가, 아니면은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인데 단기적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 쪽으로 해서 나의 자산을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든가 해야 되는데, 모멘텀도 없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단순히 어떤 변동성 이런 것만 갖고 있는 종목에 피 같은 돈을 보유를 하신다면은 대단히 어려운 시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좀 이렇게 대응을 좀 반드시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래도 뭐 내일 주요 일정을 보면은 뭐 기업들 실적 발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쭉 나와 있는데 지금 LG화학이 최근에 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주총회가 있고 한중무역 박람회 이런 부분이 있고 아이폰 12 국내 출시 예정입니다.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하죠. 10월에 미국 소비심리 평가지수 확정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뭐 좋은 종목 쪽으로
자산을 시프팅을 하는데 그래도 리스크 마인드를 훨씬 더 유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내년 전망치는 상고 하저를 전망하기 때문에 근본 실적 발표 시즌과 미국 대선만 좀 잘 넘어가면은 한 번쯤은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올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쯤에 수익을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현금화를 많이 시킨다든가 하는 작업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제가 장중에 좀 개인 공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좋은 정보도 캐치하시고 좋은 성과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